투자하려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돈을 풀었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당장 오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둘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커피값을 비롯해서 생필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죠. 이 뉴스에서만 듣던 왠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머니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가장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열심히 저금하신 분들은 계좌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숫자는 늘었는데 물가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서랍 속에 돈 넣어놨다가 1년 후에 꺼내서 커피숍에 갔더니 커피를 못 먹는 이런 꼴이 된 거죠. 내 돈은 걷고 있는데 물가는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은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 투자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잖아요. 물가처럼 오르기만 하면 참 쉬울 텐데, 그렇죠? 근데 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라는 건 손실이라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물가는 더뎌 보이지만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올라서 내려올 줄 모르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물가는 단기간에 오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천천히 오른다는 거예요. 커피값 같은 경우를 보면 1999년도에 이대 앞에 생긴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2,000원가량 오른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른 것이라면 그럼 우리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인플레를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오랜 기간 투자하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물가가 오르는 이치랑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치랑 같기 때문인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볼펜이 하나가 있는데 장동건이랑 고세영이 둘이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 볼펜을 사기 위해서. 근데 장동건이나 고세영이 각각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1,000원이니까 이 볼펜 값에 최대 비싸게 팔리는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겠죠? 근데 돈이 많아져서 동건이랑 소영이가 2,000원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펜 값의 최대 가격은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2,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었죠. 볼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이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의 돈의 양이 바뀐 거죠. 이렇게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모든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따라서 유동성이라는 게 많아지는 만큼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것처럼 자산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동건이랑 소영이가 사려고 하는 이 볼펜이 아니라 주식이라면, 부동산이라면 똑같은 이치가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은 물가보다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소비는 짜장면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짜장면 값은 2000년도에 2,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인 지금은 6,000원 정도가 되죠. 2.4배가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2000년도에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7만 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떨어졌네?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N명 분할을 했죠. 50대 1로. 그래서 사실상 현재 가치는 350만 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 13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350만 원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7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잘된 주식 사례만 꼽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으신데, 그럼 우리가 지수를 좀 보자고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2000년에 1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700포인트인 거죠. 2.7배가 올랐죠. 짜장면 값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대표적인 게 또 음마아파트가 있죠. 2000년도에 얼마였을까요? 2억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3억이죠. 11배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부동산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만 꼽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2000년도에 1억이었어요. 되게 후미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미진 곳의 아파트도 지금은 4억 6천입니다. 4.6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불편해할 것도 없고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요?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인 거죠.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물가 너무 비싸, 물가 내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물가가 내려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비용은 줄일 수는 있어도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 인플레이션은 피할 길이 없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투자인 거죠. 참여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 안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사업해서 돈 버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건 더 어렵고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인플레가 오는데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우산 안 가지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참여하려면 투자하려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내 돈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혹시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 이 투자하면서 가는 동안은 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죠. 그런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실패하지 않는 거냐면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유동성이니 뭐니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자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것 같잖아요. 물가가 내려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오를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도 오른다고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후에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올라가겠죠. 지금보다는.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도 본인이 사망하고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상속받은 자산을 배우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지수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수에 장기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 투자하는 동안 등락은 있어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이 또한 곧 적응되기 마련이다. 모든 동물은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오래 한 사람과 최근에 시작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투자를 대하는 태어남입니다. 우리 태풍을 처음 본 어린아이는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서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태풍은 곧 지나가고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경험보다 강한 학습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숨막히는 공포를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공포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까지 장기 투자는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서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버티자. 그러면 내 자산에 해가 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너 나 때리냐? 나도 너 때린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플레는 인플레로. 아시겠죠?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